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더 캐시랩 캐싱 엔진 디자인 앤 익스피리언스 앤 스케일이라는 논문이고 OSDI 2020년도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논문이 제시됐을 때 배경과 이 논문이 주장하고 있는 캐시랩이 간단하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연구되었을 때 당시에는 이제 캐싱 시스템이 그 라르지 웹 서비스에서 널리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한 때였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캐싱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CDN, 키밸류 어플리케이션, 소셜 그래프, 미디어 등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CDN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프록시 서버로 사용되는 이제 웹 서비스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뭐 데이터가 저장되는 백엔드 서버가 있을 때 리모트에 있는 유저가 HTTP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그거를 중간에 이 프록시 서버가 받아서 유저와 실제 백엔드 서버와의 물리적인 거리를 줄여서 레이턴시를 줄이는 뭐 효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유저가 보내는 HTTP 리퀘스트를 이 프록시 서버들이 분산시켜줘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낮추는 효과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CDN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수많은 캐싱 시스템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구현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캐싱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이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로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립을 연구한 연구원들께서는 이제 그 수많은 캐싱 시스템을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공통된 어떤 문제랑 요구 사항들을 갖고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캐시립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캐시립이라고 하는 거는 제너럴 퍼포스 캐싱 엔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사용되는 여러 유즈 케이스를 기반으로 고안이 되었고, 이제 이 캐시립을 통해서 이 캐시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이 더 쉽게 캐시를 만들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는 C++ 라이브러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캐시 기능의 중요한 요소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개발과 유지를 쉽게 하도록 하는데, 그 중요한 기능들로는 캐시의 인덱스를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이빅션 폴리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다르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캐시립 같은 경우에는 캐시로 사용되는 디바이스가 D램뿐만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도 캐시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형태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미리 구현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기능들을 쉽게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API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논문에서 얘기하는 이 여러 캐싱 시스템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워킹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문제인데요. 퍼퓰러리티에 관련된 실험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루커스 사이드, 소셜 그래프, 스토리지, CDN 등등 각각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리퀘스트가 이루어지는 이 오브젝트들을 순위를 매기고 그 각 오브젝트들마다 리퀘스트가 몇 번 들어왔는지를 Y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 X축과 Y축 모두 다 로가리즘 스케일이 되겠고, 이 여기 보이는 초록색 선이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GP한 디스트리뷰션의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동안의 캐싱 시스템들이 타겟팅했던 워크로드 같은 게 GP한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알파가 0.9에서 1에 가까운 굉장히 스키드된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타겟팅해서 캐시 시스템이 고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스키드되어 있기 때문에 월킥스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 실제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살펴보니까 물론 이렇게 뭐 0.9에 1에 가까운 기존의 워크로드랑 비슷한 형태도 있지만 0.5나 0.7과 같이 그렇게 크게 스키드되지 않은 그 워크로드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워킹셋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churn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겠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빈번하게 액세스되고 있던 그 워킹셋이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 본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실제 캐싱된 데이터에서 상위 10%, 그러니까 빈번하게 액세스되는 상위 10%가 대부분의 리퀘스트를 처리한다. 그래서 상위 10%에 있는 데이터들이 결국 필러하다라고 생성을 하고, 그 데이터를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얼마큼 파퓰러하게 남았는가를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플리케이션 케이스에서 봤을 때 이제 1시간만 지나도 대부분 그 파퓰러하게 남아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워킹셋의 위치가 계속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워킹셋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얘기를 하는 게 D램만을 사용해서 캐싱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 플래시를 캐시로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 이 큰 워킹셋을 포함 캐싱하기 위해서 많은 캐패시티가 필요하고 플래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캐싱에 사용되는 오브젝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스토리지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오브젝트만 그 캐싱을 하게 되지만 다른 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오브젝트 사이즈들이 이 캐싱에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캐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캐싱했던 방법으로는 스페이스 웨이스트가 굉장히 매우 커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캐시립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설명. 캐시립 같은 경우에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캐시립 같은 경우에는 이 캐시립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들에게 실제 캐시가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블랙박스 형태로 가려서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로그래머들은 간단한 캐시립의 API를 통해서 이 캐시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립의 내부를 살짝 살펴보자면 하이브리드 형태로 쓰기 때문에 D램 캐시 영역과 플래시 캐시 영역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디램 캐시 영역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 디램 캐시 영역은 여러 개의 풀로 나눠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캐시 인스턴스에서 이 풀들을 통해서 아이솔레이션된 기능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하나를 저희가 캐싱을 했을 때 어떻게 그 플로우를 따라감으로써 이제 설명 한번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오브젝트를 캐시에다가 넣기 위해서는 이 얼록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풀에 넣을지, 이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키는 뭔지, 이 오브젝트의 크기는 얼마인지, 그리고 이 TT는 옵션인데 이 오브젝트가 캐시에서 얼만큼 살아있을지 정도의 정보를 담아서 얼록을 부르게 되면은 이제 바로 오브젝트가 풀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풀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풀에 넣기 전에 먼저 풀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D램에 있는 특정 데이터를 플래시로 이빅트를 시켜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이라는 형태로 D램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넣어진 아이템들을 위에 프로그래머가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템 핸들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리턴을 해주게 되고 이 아이템에 만들어진 아이템 핸들의 수만큼 레퍼런스 카운트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플래시로 플러시되기, 이빅트 되기 위해서는 이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되어야지만 이제 플래시로 이빅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턴 받은 아이템 핸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 얼록을 했다고 해서 아이템을 바로 캐싱해서 활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커밋과 마찬가지로 insert or replace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면은 비로소 이 아이템이 비지블하게 되고 이제 캐싱해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캐시에 들어간 아이템을 찾는 경우인데요. 먼저 방금 이제 키 값으로 아이템을 넣었기 때문에 해당 키로 find 함수를 부르게 되면은 이 아이템을 찾아서 이 아이템과 관련된 아이템 핸들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게 되고 이 아이템에 대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방법은 이 핸들 객체에 들어있는 get 메모리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아이템의 위치를 나타내는 포인터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받아온 주소를 바탕으로 아이템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리무브는 간단한데요. 이제 그냥 키를 넘겨주고 리무브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이 아이템이 리무브 됩니다.
이 DRAM 안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인덱싱되고 저장되는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키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체인드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인덱싱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테이블을 갖고 이제 이 실제 아이템이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 있고, 이 아이템들은 슬랩의 형태로 구성돼서 이렇게 저장이 관리가 되는데, 이 슬랩 안에 이제 비슷한 크기의 아이템들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랩들은 그 저장되는 아이템 크기에 따라서 슬랩 클래스로 나눠서 관리가 되고, 이 각 슬랩 클래스들마다 각자의 이빅션 폴리시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래시 캐시 영역을 살펴볼 텐데요. 플래시 캐시 영역은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큰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LOC 영역이 있고, 작은 오브젝트를 캐싱하는 SOC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가 어느 영역으로 갈지는 이 아이템의 사이즈가 2KB 보다 크냐 작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플래시의 경우에는 라이트 인듀런스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어드미션 폴리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DRAM에서 플래시로 어떤 이 아이템이 이빅트가 될 때 특정 확률, 고정된 P 확률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이 친구를 인서트 할지 말지를 그냥 결정을 합니다. P 확률로 튕겨낼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히트 레이쇼를 손해보고 플래시의 라이트이 내려오는 레이트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OC 영역과 SOC 영역에 어떻게 캐싱이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LOC 영역은 이제 키가 들어오면은 그 키를 해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싱된 값을 바탕으로 비플트리 인덱스에다가 넣어서 이제 인덱싱을 하게 되고요. 이 인덱스를 통해서 해당 아이템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영역 안에서는 이제 4KB의 얼라인된 형태로 아이템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 이 아이템들은 16MB 리전에 같이 묶여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16MB 리전으로 묶어서 저장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이빅션 되는 유닛인데, 그 이빅션을 할 때 너무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큰 단위로 묶어서 같이 관리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저장하는 영역이 플래시다 보니까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FIFO의 형태로 이빅션을 하게 되는데, FIFO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퀀셜한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레벨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을 줄일 수 있어서 약간 히트 레이쇼를 희생하더라도 FIFO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OC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캐싱하고자 하는 키가 들어오면은 키를 해싱을 해서 이제 4KB로 이제 나눠져 있는 플래시 페이지를 찾아갑니다. 바로. 그러니까 방금 비플트리 인덱스 이런 스트럭처가 없고 그냥 그 해싱으로 바로 찾아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플래시 페이지에다가 해당 키밸류를 넣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득 차 있으면은 이 중에서 FIFO의 순서로 하나를 이빅트하고 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갈 때의 성능을 위해서 이 하나의 플래시 페이지들마다 블룸 필터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블룸 필터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읽는 방법은 뭐 똑같이 해싱을 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블룸 필터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블룸 필터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플래시 이 페이지를 읽어서 찾게 됩니다. 네, 이밸류에이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캐시릭과 기존에는 여러 캐싱 시스템들 간의 비교를 하고자 했는데요. 이 비교에 활용된 워크로드는 캐시벤치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캐시벤치는 이 캐시릭과 함께 제공되는 캐시 benchmarking 툴이 되는데, 리퀘스트 제너레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키 사이즈나 오브젝트 사이즈가 컨피규어업을 하고, 하나 다른 특징은 이제 철도 에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액세스되는 워킹셋이 점점 이동하는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컨피규러블한 레이트마다 이제 새로운 키들을 계속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루커 사이드 캐시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어, 네, 그래서 이 캐시 사이즈를 8GB에서 144GB까지 증가하면서 이제 멤캐시드랑 캐시립의 히트 레이쇼랑 스루풋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둘 다 이빅션 폴리시론의 LRU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 사이즈가 작을 때는 멤캐시드가 살짝 높고, 이제 캐시 사이즈가 커질 때는 이제 캐시립이 다소 높은 히트 레이쇼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 스루풋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항상 캐시립이 더 높은 스루풋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락 컨텐션을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LRU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빈번하게 액세스되는 그 오브젝트들이 그 most recently unit 그 슬롯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락을 빈번하게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캐시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어떤 오브젝트가 그 most recently unit 슬롯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정 시간 동안은 다시 업데이트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큐에서 뒤로 쭉 밀려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 그만큼 이제 락 컨디션이 줄어서 스루풋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HTTP 서버, 그러니까 아까 CDN 서버들과 이 캐시립으로 구현된 CDN 서버들과 이제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스랑 ATS 이게 이제 플래시를 캐싱으로 사용을 하는 그 CDN 서버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들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피규레이션은 디폴트 컨피규레이션을 썼고, 사용한 플래시 캐시 사이즈는 512GB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브젝트 사이즈가 작을 때 캐시립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이제 오브젝트 사이즈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이게 다 같이 이제 성능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게 프록시 서버다 보니까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세츄레이션 돼서 점점점 성능이 낮아지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캐시립이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엔진엑스가 특정 사이즈에서 성능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들도 정확히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여러 가지 캐싱 시스템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구현되고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제 캐싱 시스템들이 많이 보급화되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캐싱 시스템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이나 기능들을 출연해서 캐시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발생하는 여러 프로덕션 워크로드랑 유즈 케이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 이런 워크로드에서 캐시립이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를 보였습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